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놀라운 우리 세대, 한강의 기적을 만든 산업화, 그 믿을 수 없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이지 너무나도 놀랍고 어떻게 보면 부끄럽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이야기 한 토막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옛날 그 시절 1960년대, 1970년대의 풍경 속으로 함께 돌아가 보실까요? 여러분의 동네 어귀, 학교 운동장 한켠, 그리고 시장통 공중 화장실 앞에 무엇이 놓여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큼지막한 항아리, 양철로 만든 큰 통, 혹은 도자기 단지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던 그 풍경 말입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 안에 무언가를 부었지요. 자, 그럼 도대체 그 안에 무엇을 모았던 것일까요? 청취자 여러분, 정말 놀라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의 소변, 우리가 매일 누는 그 오줌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그깟 지저분한 오줌을 도대체 왜 모았답니까?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 노랗고 따뜻한 한 방울 한 방울이 우리나라를 살린 귀한 보물이었다고 말입니다. 그 오줌 한 양동이가 미국 달러로 바뀌어 우리 아이들 분유값이 되고, 우리 어머니의 약값이 되고, 우리 아버지의 일터를 만드는 종잣돈이 되었다고 말입니다. 믿어지지 않으시지요? 하지만 이것은 한치의 거짓도 없는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대한민국이 가난을 딛고 일어선 자랑스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가난했지만 슬기로웠고, 부족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으며, 그래서 결국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 위대한 세대의 이야기. 오늘 그 눈물겹고도 자랑스러운 이야기, 소변을 모아 수출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함께 떠나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으신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희에게 천군만마와 같은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안에 들어가고 K-팝이며 K-드라마며 K-뷰티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부러워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외국에 나가서 코리아에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엄지를 척 들어 올리는 그런 시대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불과 5, 60년 전 우리나라는 어떠했습니까? 1950년에 시작되어 1953년에 끝난 한국전쟁. 그 무서운 전쟁이 끝났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이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폐허 그 자체였습니다. 폭격으로 무너진 건물들, 새까맣게 그을린 가로수들, 굶주려 배가 볼록 나온 아이들, 헐벗어 황토가 그대로 드러난 벌건 산들. 외국 사람들이 그때 우리나라를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서려면 100년은 걸릴 것이다. 아니, 다시는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어떤 이는 이렇게도 말했지요.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꽃피기를 기다리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지금 들으면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말입니까? 그러나 그 시절에는 그 말이 사실로 보였을 만큼 우리나라는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1960년에 우리나라 한 사람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미국 돈으로 단돈 79달러였습니다. 한 해에 79달러, 한 달에 환산하면 7달러도 안 되는 돈이었지요. 그 시절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동남아 필리핀보다도, 우리 옆 나라 태국보다도 가난한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보릿고개라는 말 다 기억하시지요? 가을에 추수한 그 적은 쌀이 봄이 되기도 전에 다 떨어져 버려서 보리가 이거 수확하기 전 그 사이에 두어 달 동안 먹을 것이 없어 산에 들어가 나무 뿌리를 캐먹고 풀잎을 뜯어 죽을 끓이고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던 그 시절 말입니다. 어머니들은 멀건죽 한 그릇에 물을 더 부어가며
자식들 입에 한 숟갈이라도 더 넣어주시고 정작 본인은 부엌에서 누룽지 한 조각으로 끼니를 때우셨지요. 그 누룽지마저도 자식 몰래 등 돌리고 드시던 우리 어머니들, 그 시절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가난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외화, 그러니까 외국 돈이 단 한 푼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외화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아시지요? 우리나라에서 만들지 못하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석유, 철광석, 기계부품, 의약품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외국에서 사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외국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돈 원화는 외국에 가져가도 받아주지 않거든요. 미국 달러나 일본 엔화 같은 외화가 있어야 외국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외화를 어떻게 벌어옵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팔아야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팔 만한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변변한 공장도 없었고 기술도 없었고 자원도 없었으니까요. 그 시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우리 누이들은 머나먼 독일로 간호사로 가서 시신을 닦고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며 그 외화를 벌어오셨습니다. 우리 형님들은 독일 탄광에 가서 지하 1000m 깊이에서 시커먼 석탄을 캐며 그 외화를 벌어오셨지요. 우리 아버지들은 펄펄 끓는 사막 사우디아라비아로 가서 모래 바람을 맞으며 도로를 닦으셨고, 우리 청년들은 이름도 모르는 베트남 정글에 가서 목숨을 내걸고 외화를 벌어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지요. 우리 시골 처녀들은 길게 길렀던 까만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 시장에 내다 파셨습니다. 그 머리카락이 가발이 되어 미국으로 수출되었지요. 손톱도 모았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한약재로 쓴다고 사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에는 정말이지 무엇이든 돈이 될 만한 것이라면 다 모으고 다 팔았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은 외화로 우리는 공장을 짓고 기계를 사오고 학교를 지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시절 어느 날 누군가 이런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오줌도 돈이 됩니다. 오줌도 외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초반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한 가지 돌기 시작했지요. 아, 글쎄, 오줌을 모아오면 돈을 준다네. 에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다 있어. 누가 오줌을 사간단 말이야. 아니, 정말이라니까. 학교에도 모은다고 하고, 공장에도 모은다고 하고, 군대에서도 모은다고 그래. 하루에 수백 톤씩 모은다더라. 처음에는 다들 헛소문이라고만 생각했지요. 그런데 정말로 동네 곳곳에 큰 항아리들이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중 화장실 앞에, 학교 운동장 한켠에, 공장 마당에, 군부대 화장실 앞에 말이지요. 그 항아리 위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답니다. 여러분, 소변을 버리지 말고 이 항아리에 모아주십시오. 나라를 위한 일입니다. 외화 획득에 보탬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시절을 한번 생생하게 떠올려 보시지요. 학교에 다니던 우리 어린 학생들, 쉬는 시간이 되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화장실 갈 때 그냥 변기에 누지 말고 운동장 옆에 있는 항아리에 누고 와라. 알았지? 그게 다 나라의 보탬이 되는 일이야. 남학생들이야 그렇다 치지요. 그런데 여학생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따로 양철통이나 큰 깡통을 마련해 두고 거기에 받은 다음 항아리에 부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서 친구들 눈치를 보며 했다는 분들이 많았다고 그 시절을 회고하십니다. 군대에서는 또 어땠을까요? 군부대 화장실 한쪽에 큰 통이 떡하니 놓여 있었고 병사들은 모두 그곳에 소변을 보았습니다. 어떤 부대에서는 분기마다 통계를 내서 이번 분기에는 우리 중대가 가장 많이 모았다. 너희들 정말 잘했다. 하면서 표창을 받기도 했답니다. 나라를 지키는 병역의 의무에 오줌을 모으는 외화 획득의 의무까지 더해진 셈이었지요. 심지어 교도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죄수들의 소변까지 빠짐없이 모았답니다. 어떤 분은 출소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어 갇혀있는 몸이었지만 내 오줌이라도 나라의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더 많이 모으려고
일부러 물도 많이 마셨지요. 세상에 죄수들마저도 그렇게 마음을 모았으니 우리 일반 국민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곳은 어디였느냐? 바로 시장통이나 버스 정류장 옆에 있던 그 푸세식 공중 화장실이었습니다. 그 시절 화장실, 청취자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지요? 거기에 큼지막한 항아리를 떡하니 두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거기에 일을 봤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시절에는 동네마다 수거상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전거나 리어카에 큰 통을 싣고 다니면서 항아리에 모인 소변을 수거해 가는 분들이지요. 이 분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동네 어른들이 어이, 우리 동네 항아리 잘 좀 봐주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이 정말 부지런히 모았어요 하시면서 자랑하기도 했답니다. 어떤 마을은 마을 단위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옆 마을보다 우리 마을이 더 많이 모았다고 자부심을 느끼면서요. 학교에서는 더 재미있는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반별로 누가 더 많이 모았는지 시합을 했답니다. 1등을 한 반은 담임 선생님이 사탕을 사주시고 자랑스러운 표창장을 주시기도 했지요. 그러니 아이들도 집에서 부지런히 통에 모았다가 학교에 가져갔습니다. 여러분, 한 어르신의 회고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렸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부엌에서 양은 주전자 하나를 꺼내시더라고. 그러더니 얘야, 이거 학교에 가져가거라. 학교에서 오줌 모은다며. 내가 어제부터 받아둔 거니까 갖고 가서 항아리에 부어라 하시는 거야. 나는 부끄러워서 가방에 꼭꼭 숨겨가지고 학교에 갔지. 가다가 친구를 만나면 어쩌나, 주전자에서 행여나 색이라도 하면 어쩌나 가슴이 콩닥콩닥 했어. 학교에 도착해서 아무도 없을 때 얼른 항아리에 부어버렸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친구들도 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는 부끄러워하지 않게 됐지. 이런 이야기가 그 시절에는 정말 흔한 일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이런 추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어른들은 왜 그 노란 액체를 그렇게나 열심히 모으셨을까요? 그것이 정말로 돈이 되었을까요? 누가 왜 그것을 사갔을까요? 이제 그 놀라운 비밀을 풀어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한 번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 정말이지 가슴이 뭉클하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으신 우리 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더욱 놀라운 후반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도대체 그 노란 소변에 무엇이 들어있길래 잘 사는 외국 사람들이 그것을 비싼 돈을 주고 사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몸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매일 누는 소변 속에는 단순히 더러운 노폐물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신기하고 좋은 성분들이 아주 미세한 양이지만 함께 빠져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보석같이 귀한 보물이 한 가지 있었으니 바로 우로키나아제라고 하는 물질이었습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외국 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말로 풀면 오줌 속의 효소 정도 되겠습니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 몸 구석구석에 피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핏줄, 그러니까 혈관을 따라 피가 끊임없이 돌아다니지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피가 어딘가에서 굳어버리는 일이 가끔 생깁니다. 굳어버린 피, 우리는 이것을 혈전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핏덩어리지요. 이 핏덩어리가 우리 혈관을 떡하니 막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머리 쪽 혈관을 막아버리면 청취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무서운 병, 뇌졸중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중풍이라고도 부르는 그 병이지요.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한쪽 팔다리를 못 쓰게 되고 말도 잘 못하게 되는 그 무서운 병 말입니다. 만약 심장 쪽 혈관을 막아버리면 심근경색이 됩니다. 갑자기 가슴이 꽉 막힌 듯 아프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병이지요. 폐 쪽 혈관을 막으면 폐색전증이라는 또 다른 무서운 병이 됩니다. 어디든 핏덩어리가 혈관을 막으면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이런 무서운 병이 생겼을 때 그 굳어버린 핏덩어리를 사르르 녹여주는 약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환자의 목숨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 핏덩어리를 녹여주는 귀하디 귀한 물질이 다름 아닌 우리 사람의 소변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 물질의 이름이 바로 우로키나제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매일 무심코 변기에 흘려보내던 그 소변 속에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귀한 약이 숨어 있었다니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우로키나아제라는 것이 소변 속에 정말 아주 조금밖에 들어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루에 누는 소변 속에 들어있는 우로키나제의 양은 정말 미미합니다. 약을 만들 만큼 모으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소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한 방울 한 방울 정성스레 모은 소변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아주 미세한 양의 우로키나아제를 정제해서 약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치 사금을 캐는 것과 같지요. 강물에서 흙더미를 일고 또 일어 그 안에 숨어있는 작디작은 금가루를 모으듯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 일을 해냈을까요? 이 놀라운 일을 해낸 회사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회사, 녹십자였습니다. 녹십자는 1967년에 세워진 우리나라의 제약회사입니다. 처음에는 극동제약이라는 이름이었다가 1971년에 녹십자로 이름을 바꾸었지요. 이 회사를 이끌었던 자랑스러운 분이 바로 허영섭 회장님이셨습니다. 허영섭 회장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아십니까? 정말이지 놀라운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약을 사오기만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우리도 약을 만들어 외국에 팔아야 한다. 그래야 진짜 선진국이 된다. 우리 국민의 목숨을 외국 회사에 맡길 수는 없다. 그 시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이라고 하면 다 외국에서 만든 약을 먹었습니다. 미국 약, 독일 약, 일본 약. 우리나라에서 만든 약은 거의 없었지요. 외국에서 약을 사오려면 또 외화가 들어가니 이중으로 가난해지는 셈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아파서 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나라는 더 가난해지는 그런 슬픈 구조였지요. 허영섭 회장님은 어떻게든 우리 손으로 약을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에 갔다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일본에서는 그 무렵 우로키나아제라는 약을 만들고 있었는데 만들고 싶어도 재료가 부족해서 더 이상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재료가 바로 사람의 소변이었지요.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일본에서는 소변을 충분히 모을 수 없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시절 일본은 이미 수세식 화장실, 그러니까 물을 내리는 좌병이 화장실이 거의 다 보급되어 있었거든요. 소변이 병이에서 곧바로 물에 씻겨 내려가니 모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위생관념이 워낙 강해서 소변을 모은다는 것 자체를 너무나 꺼렸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땠습니까? 그 시절만 해도 푸세식 화장실이 대부분이었지요. 소변이 그대로 모아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부끄러움이 무엇입니까? 자식 입에 밥 한 술 더 넣어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부모님 세대 아니셨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허영섭 회장님은 무릎을 탁 치셨답니다. 바로 이거다. 우리가 우리 국민의 소변을 모아서 우로키나아제를 만들어 일본에 팔자. 그러면 외화도 벌고 우리 제약산업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든 약으로 외국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오줌 모으기 운동이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항아리가 깔리기 시작했지요. 학교에, 군대에, 교도소에, 공중화장실에, 공장에, 시장에.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큼지막한 항아리가 놓였습니다. 하루에 모이는 소변의 양이 얼마나 되었는지 아십니까? 무려 수백 톤이었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톤이면 1000kg 아닙니까? 그것이 수백 톤이니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지요. 트럭 수십 대 분이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소변을 큰 트럭에 실어서 녹십자 공장으로 가져갔습니다. 공장에서는 그 소변을 큰 통에 부어놓고 여러 가지 화학적인 처리를 했지요. 거르고, 가라앉히고, 끓이고, 식히고, 또 거르고. 그렇게 수십 단계의 정제 과정을 거치면 마침내 그 노란 액체에서 새하얀 가루가 만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우로키나아제였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절 우로키나아제 1g의 가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한참 비쌀 때는 1g에 수만 달러를 넘나들었답니다. 1g이라면 동전 몇 개 무게밖에 안 되는 양인데 말이지요.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수십 배는 비쌌던 셈입니다. 소변이 금보다 비싼 약이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진짜 연금술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옛날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도 만들고 싶어 했던 황금 만들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진짜로 해낸 것입니다. 만들어진 우로키나아제는 어디로 수출되었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시장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회사들이 우리 우로키나아제를 무더기로 사갔지요. 그 다음으로 독일, 미국, 그리고 유럽 여러 나라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까지 녹십자가 우로키나아제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해에 수백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그 시절의 수백만 달러는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수백억 원에 해당하는 정말 큰 돈이었지요.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우로키나아제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1980년대 초반에는 세계 최대 우로키나아제 생산국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던 소변에서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하던 귀한 약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우리보다 잘 사는 일본과 독일과 미국에 수출했던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우리 형제자매들의,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의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진짜로 외화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녹십자가 우로키나아제로 큰 돈을 벌면서 우리나라 제약산업이 한 단계 한 단계 도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돈으로 연구소를 짓고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외국에서 비싼 기술을 사오고 우수한 인재를 키웠습니다. 녹십자가 그 후에 어떤 약들을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혹시 혈우병이라는 병 들어보셨나요? 피가 잘 멎지 않는 병입니다. 작은 상처에도 피가 멈추지 않아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무서운 병이지요. 우리나라에 그 환자분들이 적지 않게 계셨습니다. 그 환자분들의 생명을 살리는 혈우병 치료제를 녹십자가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동안 외국에서 비싸게 사오던 약을 우리 손으로 만들게 된 것이지요. 또 한 가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B형 간염 백신이라고 들어보셨지요?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B형 간염을 가진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100명 중에 10여 명이 그 병을 앓고 있었지요. B형 간염은 간경화로 그리고 간암으로 이어지는 무서운 병입니다. 그런데 녹십자가 1983년에 우리나라 자체 기술로 B형 간염 백신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느냐. 그때까지 B형 간염 백신은 미국과 프랑스 두 나라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 번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 백신 덕분에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거의 다 어릴 적에 그 주사를 맞고 평생 B형 간염 걱정 없이 살게 되었지요. 청취자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손주분들이 B형 간염 걱정 없이 사실 수 있는 것이 다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이 모은 소변 한 방울 한 방울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작은 항아리에 정성스레 모은 소변 한 방울이었던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지요? K-바이오라고 해서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만든 약, 우리나라가 개발한 백신이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그 무서운 시절을 기억하시지요? 전 세계가 코로나 진단키트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을 때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진단키트가 세계를 구했습니다. K방역이라는 말이 그때 생겼지요. 우리나라 진단키트가 미국으로, 유럽으로, 전 세계로 수출되었습니다. 그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 시절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소변을 모아 약을 만들었던 우리 부모님들의 땀과 허영섭 회장님 같은 성우자들의 비전과 녹십자 같은 기업의 도전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너무나도 큰 자부심입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이지 대단한 세대였습니다. 그 누구도 가지 않은 길,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해냈습니다. 소변을 모아서 약을 만들고 그것을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들에게 비싼 값에 수출한다. 이런 발상이 도대체 어디에서 가능했겠습니까? 오직 절박했던 우리,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 부끄러움보다는 자식의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둘째는 큰 가르침입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변 한 방울에도 그 안에는 사람을 살리는 보물이 숨어 있었지 않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고 어떤 일도 의미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것을 몸소 보여주신 것이지요. 셋째는 진심 어린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와 평화는 결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땀과 누군가의 부끄러움과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청취자 여러분이시고 여러분의 부모님이시고 형제 자매들이십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의 초석을 닦으신 우리 자랑스러운 세대를 응원하기 위해, 그리고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화면 아래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꼭 한 번씩 다시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랍고도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손꼽히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한 사람당 국민소득이 단돈 79달러였던 아프리카 가나보다도 동남아 필리핀보다도 못 살던 그 시절, 외화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시절, 우리는 정말 무엇이든 팔았습니다. 머리카락도 팔고 가발도 팔고 우리 청년들이 베트남 전쟁터로, 독일 탄광으로, 사우디 사막으로 외화를 벌러 갔던 그 눈물겨운 시절이었지요. 둘째, 그런 시절에 누군가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사람의 소변 속에 우로키나 아제라는 귀한 약 성분이 들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로키나 아제는 우리 혈관을 막아버리는 핏덩어리, 즉 혈전을 사르르 녹여주는 약입니다. 뇌졸중, 심근, 경색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린 환자를 살리는 귀하디 귀한 약이지요. 셋째, 이 일을 해낸 자랑스러운 곳이 바로 우리나라 제약회사 녹십자였습니다. 녹십자를 이끄신 허영섭 회장님은 일본에서 우로키나아제 재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소변을 모아 우로키나아제를 만들어 외국에 수출하자는 놀라운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셨지요. 넷째, 그렇게 해서 전국에 오줌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 군대, 교도소, 공중화장실, 공장, 어디나 큼지막한 항아리가 놓였고 우리 국민들은 부끄러움도 잊은 채 그곳에 한 방울 한 방울 정성스레 모았습니다. 하루에 모이는 양이 무려 수백 톤이나 되었다고 하지요. 학생들도, 군인들도, 죄수들도, 시장 상인들도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했던 거대한 국민운동이었습니다. 다섯째, 그렇게 모인 소변에서 정제된 우로키나아제는 일본, 독일, 미국, 유럽,
여러 나라로 수출되었습니다. 1g에 수만 달러가 넘는 같은 무게의 금보다도 훨씬 비싼 가격으로요.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우로키나아제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세계 최대 생산국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섯째,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 제약산업이 도약했습니다. 녹십자는 그 자금으로 혈우병 치료제, B형 간염 백신 같은 귀한 약들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B형 간염 백신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우리가 만든 자랑스러운 백신이었지요. 그리고 그 뿌리에서 자라난 것이 바로 오늘날 세계가 인정하는 K바이오,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고 코로나 시절 세계를 구한 K방역이었습니다. 일곱째,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에도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것, 절박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린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누리는 풍요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땀과 눈물과 부끄러움 위에 서 있다는 것이지요. 청취자 여러분, 다음번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실 때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옛날 옛적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그 소변 한 방울도 아껴서 나라를 위해 모으셨다는 것을,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서 외화가 되고 약이 되고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자식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꼭 들려주십시오. 얘들아, 할아버지 할머니 시절에는 말이다. 우리가 너무 가난해서 오줌도 그냥 안 버리고 모았단다. 그게 외국의 비싼 값에 팔리는 약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단다. 손주들이 처음에는 에이, 할머니 거짓말. 누가 그런 더러운 걸 사가 하고 까르르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이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진짜 역사이며 우리 후손들이 꼭 알아야 할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위대한 세대입니다. 가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가난에 굴하지도 않았으며 가난에서 오히려 보석을 만들어낸 그런 세대입니다. 너무나도 자랑스러운 우리 세대의 땀과 눈물, 그 기적 같은 이야기들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